이번 영상은 전업투자 초기에 어느 정도 느낌이 왔을 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전업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전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전업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진짜 할 수 있나?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할까? 이런 확신이 없을 겁니다. 당연히 내가 주식을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당장 전업을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전업을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전업이 잘못될 경우에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확신이 없었고 돈을 잃는 과정에서 하루에 100만 원을 벌어도 다시 잃어버리거나 더 크게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희망도 없고 이 주식이란 게 쉽지가 않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돈을 잃으면 당장 괴로웠고 다시 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괴롭기만 한 상태에서 이 주식시장이 열리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돈을 잃어서 돈이 없는데도 하루 종일 주식시장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돈이 없어도 연습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그 없는 돈을 날리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그 힘들었던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자세히 생각도 안 나지만 그때 힘들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내색은 안 했지만 누구보다도 마음속으로 힘들었고 머리가 텅 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게 여태껏 영상에서 남겨드렸었던 자신의 실수를 알고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거조차 모를 경우에는 계속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돈을 잃어버리는 상태에서 손실만 안 보더라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냥 하루하루 아니면 한 달 단위로 계속 손실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잃어가는 과정에서 손실만 안 보더라도 성공합니다. 손실이 줄어들고 그 손실이 멈추면서 손실이 없어진다면 수익 볼 기회가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 얼마를 잃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얽매이게 된다면 당장 수익을 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당연히 매매가 꼬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손실이 계속 나더라도 그 손실이 당연히 적지는 않겠지만 당장 수익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돈인 4천만 원까지 날리면서 마음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4천만 원 잃었다고 남은 돈도 얼마 없는데 그 남은 돈으로 계속 4천만 원 근처까지 복구하려고 하면은 그 남은 돈까지 잃어버리기 때문에 과거의 그 손실금은 전부 잃어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4천만 원 잃는 과정에서 뭐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잃었어도 다시 벌어가는 과정에서는 하루에 10,000원, 1,000원 이렇게 적은 돈이라도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적은 돈에 수익이 난다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루에 5만원, 또 하루에 10만원, 갑자기 터질 때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뭐 하루에 수백만원, 많게는 1000단위까지 벌었습니다. 혼자 독학을 하였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업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과정 중 하나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너무 깊게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너무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적당히 분석하고 적당히 의미를 새기면서 매매해야지 완전히 그 종목에 사랑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어떤 움직임에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 상승할 때 전 고점을 뚫어준다면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다 이유가 있는 것이며 재료가 좋다 하더라도 올랐다가 내리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재료가 없을수록 더 좋습니다. 원래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주식이 굉장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오르거나 아무 이유 없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승할 때 전 고점을 뚫어준다면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가 중요합니다. 상승할 때는 그냥 즐기면서 얼마에 매도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먹고 빠지면 그만이지만 매수한 다음에 하락만 한다면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 일어날 때도 스윙보다는 단타로만 대응했는데 제가 매수한 자리에서 상승 못하고 떨어진다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손절을 못하시는 분들은 좋아 보이는 자리에서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개미털기구나, 조정이구나, 매집이 안 끝났나, 아니면 추가 매수 기회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지만 저는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합리화를 시키지 않고 그냥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손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바로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손절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계단씩 올라오면서 적은 돈으로 할 때부터 손실이 몸에 배었습니다. 처음부터 1억 가지고 한다면 1억 매수한 다음에 갑자기 5%가 내려서 계좌에 마이너스 5%가 찍힌다면 당연히 손절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패닉이 올 것이고 좌절할 텐데 저는 500만 원부터 시작할 때부터 손절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몇 천이든 억 단위로 하더라도 손절은 아니다 싶으면 바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어떤 주식을 어떤 자리에 매수하더라도 나름 자기 기준으로 가장 날카롭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매수했을 텐데 반응을 안 주고 떨어지거나 황금선을 깨버린다면 하락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악재 공시가 뜨면서 하락 이런 거는 이미 그 공시를 보고 대응할 때는 주가가 이미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최악의 상태라고 하며 보통 저는 악재 공시를 맞고 하락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단타로 들어갔다가 원하는 자리에서 반응이 안 일어나서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며 그 이유에 대해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재매수할 게 아니라면 그냥 손절하고 나서 다른 종목을 바로 찾아야지 그 종목에서만 계속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저는 내가 매수한 다음에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가서 수틀리다 생각하고 바로 매도했을 뿐, 매도한 다음에 다른 주식에서 또 다시 기회를 노리면서 최대한 정확하고 많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동영상에서 자주 말하는 게 가야 될 자리와 빠져야 될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매매.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 당연히 초보자분들은 제가 종목을 설명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계획을 세운 다음에 내가 세운 계획대로 움직일 경우에 매매했을 때 성공 확률과 성취감은 말할 수 없는 가치와 성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가야 된다, 여기서는 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당연히 이해가 될 수가 없고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끌린다고 느낌으로 매매하지 말고 조그만 계획이라도 계속 세워보시면서 실천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계획이 완벽하거나 무조건 수익을 안 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계획대로 매매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본다면 급등주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냥 아무 종목이나 찾아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건 쉽지만 아무 종목이나 함부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완벽하지 않아도 조그마한 계획이라도 세워서 실천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설명하면서 여기는 지켜줘야 된다. 여기는 뚫어줘야 된다. 여기까지 가겠다. 시초가는 얼마다.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해드리는데 전부 다 제 기준입니다. 제가 100% 옳은 건 아니고 사람마다 투자 스타일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과 맞게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씩 보완해 나간다면 결국에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어차피 이 주식시장이 단타든 스윙이든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기에 힘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결하는 동안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획과 그 계획대로만 움직여준다면 분명히 누구라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업에 대해서 확신이 들었을 때 어떤 종목에서 좋아 보이는 종목을 고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움직였을 때 들어가서 수익을 맛봤을 때가 전업 투자자의 가능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해결하는 동안 또 원칙을 어기게 된다면 결국에 돈을 잃어버리면서 자연스럽게 내동매매가 이어지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매매하고 원칙을 지키는 도중에 어떤 종목이 소문으로 무조건 상한가를 간다,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듣고 그 종목에서 충동적 매매를 하다간 잘 되던 것도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전업 투자자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은 계획적인 매매와 이렇게 계획한 종목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내 계획과 똑같이 움직여졌을 때, 그리고 그 계획으로 매매한 다음에 성공했을 때 어느 정도 확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계획한 자리에서 사고 상승한다면 이유야 찾아봐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상승하는 주식은 자기 그릇만큼만 먹고 빠지면 결과는 어찌되었든 간에 성공 투자이기 때문에 상승해서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하락할 때 의미를 두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자리에서 그 날카로운 자리에서 매수한 다음에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락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주식이 떨어진다고 개미 털기다, 조정이다, 물타기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업 투자자, 단타든 스윙이든 중장기 투자든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단타, 스윙, 중장기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매매와 비중 조절을 하고 있으며 단타라 하더라도 최대한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